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소송을 해야지 유리한 사건과 소송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망사건, 중상해 사건,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건,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은 무조건 소송을 해야지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사건과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와 관련된 교통사고 소송을 한 수백 건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사건 몇 개만 예를 들어보자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망한 고등학생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험사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약관 지급 금액 그리고 소가로 하더라도 특인 산정 금액 80%에서 85% 적용해서 4억 5천 정도 제시를 했었고 부모님들은 소송을 애초부터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 소송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때 그렇게 합의가 불발되고 저희한테 소송을 맡겨가지고 진행했는데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소송이 빨리 끝났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판결 금액이 6억이 조금 넘었던 네,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다 포함해서 한 6억 5천 정도 네네. 산출됐던 것 같고요. 불과 10개월 만에 지금 2억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건에 속하는 거죠. 일단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1억이 아니라 얼마가 책정이 됐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1억 4천 정도로 책정이 돼서 판결이 났습니다. 네네. 보통 위자료는 1억을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위자료가 1억 4천만 원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서면만 한 2장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자료 해서 부분만 네, 두 장이. 2장 이상 네. 썼었죠. 강력하게 이거는 1억이 되면 안 된다. 네네. 1억 4천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위자료 부분부터 일단 4천만 원의 차이가 났고 그러면은 이런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해서 이자하고 나중에 소송 비용까지 다 청구해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이 사망사고 말고 중상해 사고나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고 그리고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에는 왜 강력하게 소송이 요구되는가요?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다발성 골절로 신체 여러 부위에 골절이 일어났고 그때 헬기로 이송되는 그쵸 네네. 그 사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체에 한 군데만 장애가 남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영구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손해사정사한테 위탁을 그래서 기억- 그때 1억 5천 정도의 합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그쵸. 되냐. 네네. 그렇게 상담이 들어온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보자마자 이거는 바로 소송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여러 군데 신체 감정 결과가 회신되어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6억 5천 정도입니다. 확장 청구한 금액이요. 네, 실제로는 그 합의된 금액 합의를 만약에 그 손해사정사가 했다면은 거의 5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큰일 거죠. 날 뻔했네요. 그러면은 그럼 중상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영구장애가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뭐 향후 치료비도 다 계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상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소송이 유리하다. 그리고 6억 5천 정도면은 3년 지난 사고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엄청 클 거 그죠? 아닙니까? 그리고 네.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소송 있고요. 비용도 다 청구, 변호사 비용도 다 청구할 네, 수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상해도 그렇고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들 보통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같은 경우에 마비가 오잖아요. 마비가 오면은 보통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소개시켜줄 사건이 있는가요? 지금 생각나는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 부분 마비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개호인은 필요 없다. 이거는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다라고 간병인이 필요 하면서 없- 간병 비용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위임받고 이거는 개호인 해볼만하다 그때. 그쵸. 예. 개호인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 가서 이게 개혼이 나올 수도 있다.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하였고 필요하다라고 회신되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장을 청구했고 실제로는 금액이 한 5억 이상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다시피 사망, 중상해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은요 절대 보험사에서 미리 예측해서요 그 부분까지 100%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해서 유리하게 나오게끔 이끌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은 손해배상액은 몇 배가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모하게 소송을 해서 결국 피해보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절대 소송하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사고 기여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동일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전에 십자인대가 한번 파열이 됐었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재파열이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장애 진단을 한번 받았었고 이번에 또 이제 장애 진단을 받는데 과연 그럼 이 장애는 예전 사고로 인한 장애인가 아니면 이번 사고로 인한 장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이제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죠? 저희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이전에 그 장애가 그렇죠. 있었다는 네. 사실을 저희도 몰랐는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의뢰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까? 다쳤던 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실제로는 의무 기록이 싹 다 이제 다 노출이 나옵니다. 됩니다. 말 안 했던 것들도 다 노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도 몰랐던 사건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장애가 있었고 지금 이 사고로 파열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장애가 지금 다쳐서 발생한 건지 예전에 다친지. 그쵸. 이전부터 있었던 건지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조정을 유도해서 조정으로 끝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정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많았었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두 번째, 이것도 사무실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디스크와 같은 퇴행성 질환은 소송으로 갔을 때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불리한 게 아니라 많이 불리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디스크라고 하면은 저희도 사실은 이거 소송을 가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의사 소견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20-30% 정도가 MRI 찍으면은 퇴행성 디스크는 다 나오는데 그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 이번 사고 때문이다 라고 써주는 의사가 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는 굉장히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소견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 사고 기여도 100%예요 라고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장을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뒷받침되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없다면은 어차피 판사님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황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체 감정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의사한테 소견을 받았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적어주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주치의한테는 사고 기여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서 소견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 감정 의사에게 똑같은 의무 기록으로 보냈을 때 과연 그 기여도가 나오느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신체 감정의들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20-30%라고 네.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디스크가 맥브라이 장애에서 노동력 상실률이 23%로 평가가 되거든요. 30%의 기여도로 3년에 한시장애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도시일용 노임을 보통 인부로 계산했을 때 305만 원 기준이면은 3년 장애면 약 7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거를 지불 보증을 해줬다. 근데 치료비를 5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은 70%는 다시 배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7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다시 빼버리면은 350만 원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보험사하고 합의하는 게 보험사에서는 700만 원 이상은 줄 거 아닙니까? 원래 소송을 진행하면은 그런 기여도 부분을 모두 다 제거하고 나머지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기여도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자기가 받은 치료비 다시 뱉어내지 않고 앞으로의 치료비나 위자료 약간을 청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럼 민사조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떨 걸로 보이나요? 민사조정 프로가 기여했다라는 기여도에 대한 소견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가면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근데 의사가 소견을 안 써준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주치의가 안 써주는 사건인데 만약에 그게 소송이 진행됐을 때 신체감정 의사가 과연 그게 이 사고로 인한 디스크다라는 거를 써줄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아예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을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퇴행성 여부가 정확한 소견이 없다면 절대 진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그런 간부골절 같은 장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시장에도 안 나올 만한 것들 말하는 그렇죠.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손목을 움직여 봤을 때, 발목을 움직여 봤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느껴보고 만약에 그렇게 큰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소송을 진행해서 신체 감정을 했을 때 장애가 없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험사에서 3년 한시장애 인정해서 합의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뢰인이 무조건 소송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뢰인을 설득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 가면 장애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자기는 안 나와 좋다. 그래도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결국 근데 장애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실수입하고 위자료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똑같이 이거 장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가 막무가내로 그래도 자기는 소송을 꼭 무조건 하고 진행해달라. 싶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결과는 장애가 없다라고 없다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보험사가 합의를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작은 네, 금액으로 그렇죠. 왜냐면 위자료와 일실수익 조금밖에 인정이 인정이 안 안 되기 됐었죠.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간병이 필요한 장애, 영구장애 등 소송을 무조건 해야지 유리한 사건하고 소송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건,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소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